통합과학 2 1단원 변화와 다양성에서 두 번째로 화학 변화에서 두 번째 단원인 산과 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정의입니다. 산과 염기의 정의는 크게 아레니우스, 브랜스테드 로우리, 루이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레니우스 정의입니다. 산은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물질이고요. 염기는 물에 녹아서 수소나 이온을 내놓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물에 녹는다라는 거에 키워드를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서 한계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물에 녹아야 하기 때문에 수용액에서만 정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용액은 우리가 앞 단원에서 했었는데요. 물이 용매인 용액이다 라고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소나 이온을 직접 내놓진 않지만 염기성을 띠는 경우에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암모니아가 물과 반응하면 암모니아가 직접적으로 수소나 이온을 내놓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물을 이용해서 내놓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설명이 어렵다라고 볼 수 있고요. 수소 이온 또는 수소나 이온을 관여하지 않는 반응의 경우에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반응하는 경우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레니우스 정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염산이 즉 HCl이 물에 녹으면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수소이온을 내놓으니까 염산은 아레니우스 산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수소나 나트륨은 물에 녹으면 나트륨 이온과 여기 플러스 빠져있네요. 그리고 수소나 이온이 되기 때문에 수소 나트륨은 아레니우스 염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브랜스테드 로우리 정의입니다. 산은 수소이온을 주는 물질이고요. 염기는 수소이온을 받는 물질입니다. 여기서는 물에 녹는다라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물이 녹지 않아도 정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한계는 수이온이 관여하지 않는 반응의 경우에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즉, 얘랑 반응하는 경우에는 수이온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시로는 암모니아가 물에 녹을 때입니다. 암모니아는 물에 녹아서 수소이온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암모니아는 브랜스테드 로우리이고요. 반대로 수소이온을 내놓는 물 같은 경우는 브랜스테드 로우리 산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반응을 할 때 수소이온이 여기서 여기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산, 얘는 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루이스 정의입니다. 산은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 물질이고요. 염기는 비공유 전자쌍을 주는 물질입니다. 이때부터는 이 반응도 정의가 가능해집니다. 예시를 보시게 되면 질소의 비공유 전자쌍이 붕소로 옮겨가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암모니아는 전자를 주니까 루이스 염기, BF3는 한글 이름 몰라도 되고요. 전자를 받으니까 루이스 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비공유 전자쌍 나오는 김에 공유, 비공유, 홀전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들을 보시게 되면 공유 전자쌍은 공유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쌍입니다. 그래서 여기 공유 전자쌍 나와 있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점 두 개로 찍는 게 귀찮다 보니까 이렇게 선 하나로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선 하나가 바로 점 두 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보통 간편하게 쓰는 방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게 공유 전자쌍이고요. 비공유 전자쌍은 고유 결합에 참여하지 않는 전자쌍이기 때문에 짝을 이룬 게 바깥쪽에 존재함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전자 두 개가 선 하나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바깥쪽에 있는 것들이 바로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합은 홀 전자가 서로 결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가 즉 홀 전자 두 개가 만나서 결합 한 번, 즉 공유 전자쌍을 형성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트를 할 때 수소 이온을 그냥 양성자라고 지칭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소 원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양성자 하나, 그리고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양성자 하나, 중성자 두 개 이런 경우들이 존재하는데요. 대부분의 수소는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전자가 빠져나갔다. 그러면 얘는 H+고요. H+는 양성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소 이온을 앞으로 양성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꽤 흔하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쓰는 경우들을 우리가 통합과학 1에서 썼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쓰는 거 원소 기호, 아래쪽에 쓰는 거, 즉 왼쪽 하단에 쓰는 거는 원자 번호이자 양성자 수고요. 왼쪽 상단에 쓰는 거는 질량수, 즉 양성자 수 플러스 중성자 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도 화학식인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이온의 한글 이름 보겠습니다. 양이온은 원소 이름 뒤에 바로 이온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예를 들어서 리튬 이온은 양이온이니까 Li+, 그리고 칼슘 이온은 Ce+, 양이온이니까 바로 칼슘에다가 이온 붙이고요. 수소 이온도 이제 양이온이니까 바로 수소 플러스 이온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음이온은 상대적으로 복잡합니다. 원소 이름 뒤에 바로 화라는 단어를 붙이긴 하는데 만약에 원소 이름이 소로 끝난다 그러면 소를 삭제하고 화이온이라는 단어를 붙입니다. 근데 예외사항이 있는데요. 수소화 이온이라고 하는 거는 H-입니다. 소로 끝나지만 소를 삭제하지 않고 화이온을 붙이기 때문에 수화이온이 아니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예외사항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보통 통합과학을 포함해서 고등과학에서는 수소 이온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수소화 이온은 고등과학에서 잘 나오지 않는데요. 이 내용은 대학교 과학에서 나옵니다. 대학교 과학 중에서 유기화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유기화학에서는 수소와 이온을 굉장히 자주 보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고등과학에서는 수소 이온을 자주 본다. 근데 대학교 과학을 가면 수소화 이온도 자주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시사항에서 염화이온은 염소잖아요. 그래서 소를 생략하고 화이온 붙여서 염화이온이고요. 황화이온은 황이 소로 안 끝납니다. 그래서 바로 화이온을 붙여서 황화이온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참고사항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